안녕하세요. 포유한율령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자산시장 환경은 애널리스트의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헤지펀드의 시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주식, 채권, 가상자산,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러나 지금은 주변 환경이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불리한 시간이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헤지 펀드들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준조차 통제 불가능한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서방 세계를 향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또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하고는 정반대로 러시아가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서방 세계의 경제적 불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내지는 외국과의 결제 시스템 통제를 경고하고 있죠. 이 또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하죠. 결국 매출액 증가 둔화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널리스트로서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그 다음에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을 예고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시기는 금년이라는 것은 예고되어 있는데 타이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을 빌려 가지고 거품 발생 시장에 참여한 가계와 기업이 이제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은 투자은행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보유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죠. 주식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우량기업도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하락하고 있고 한계기업 주식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죠. 포유환율연구소가 네이버까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량기업인 거는 맞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도 맞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위험 관리의 시간이다.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국내에서는 네이버 주식까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식까지. 그 다음에 투자은행들은 결국은 내년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위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추천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를 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면 더욱더 좋지요.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해주거나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한 종목 중심으로 매도하면 위험 관리도 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물론 부동산, 가상자산 모두 이해관계자의 시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기업은 오히려 성장 이전에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융시장, 금융신흥국이라고 표현이 맞겠네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금융 부분에서는 신흥국이에요. 왜냐하면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 수준이 신흥국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더 잘 알 거예요. 언제나 그 가격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 언제나 좋다고만 얘기하는 사람, 뭐로 지금 양분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경제 활동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투자 타이밍이 있고 매도 타이밍이 있고 쉬는 타이밍이 있고 위험 관리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가상자산 전문가 언제나 올라간다거나 언제나 내려간다는 얘기만 하죠. 근데 근거조차도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내려간다는 얘기도 근거가 마땅치 않고 올라간다는 주장을 하는 애널리스트 의견들도 근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금년에는 올라간다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크게 부족했거든요. 쉽게 하면 논리가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정리하면 그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도 또 추천하는 종목도 이미 추천한 종목도 위험 관리해야 되고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투자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가지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자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의 위험 관리는 아마 상반기 내내 지속될 거예요. 위험 관리라고 하면 여기서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나 자산은 매도할 거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나 환율 연동 채권이나 이런 쪽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 과정에 시중 유동성은 시장 간에 이동이 일어나고 돈이 빠져나간 시장은 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돈이 유입되는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장 환경은 애널리스트들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즉 지식의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평소에 간과하고 있는 분야에서 대형 사고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도 위험을 관리해야 되고 지금부터 추천하는 종목도 상당 기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권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환경이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유환율연구소는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이해관계자들, 표현이 애널리스트지 사실상은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20%도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얘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는 이 시간, 제가 볼 적에는 헤지 펀드들이 의도적으로 달러 인덱스 가격을 낮추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은 달러 인덱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인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 가격을 하락 유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달러당 1180원 이하가 이하까지 진입하면 외화예금, 즉 외화를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성과 위험성, 그 다음에 미래의 그 위기는 기회니까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